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그루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역사의 본성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시대는 자신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천년야를 버티며 명맥을 이었던 중세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세사회는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부서져 갔습니다. 그렇게 중세사회가 그 막바지로 접어들던 1718세기 유럽의 근대 사상가들에게는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기획하는 일이 긴급하게 되었죠. 물론 무너져가는 건축물 앞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상상도를 그리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제국 등이 나타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민 사상가들이 중세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때 사용했던 이론적 도구 가운데 하나는 자연법입니다. 근대 시민 사상가들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질서를 영원한 것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자연법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손을 거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어느 누가 만든 법도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 씌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법은 어떤 강제력을 갖습니다. 자연법론자들이 볼 때 자연법은 실정법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며 실정법은 자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두 마디로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다만 고대 이래로 존재했던 자연법 전통은 그대에 이르러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형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서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한 그루티우스는 자연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그루티우스에 의해서 비로소 자연법은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또는 신이 인간의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법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전쟁과 평화의 법을 통해서 신학전 전제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법 이론을 구축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신학적 전제들을 포기했을 때 그루티우스에게 허용되었던 논증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고 수학적, 논리적인 합리성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순수한 논리적 영역을 통해 도출되는 법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긍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법을 다룸에 있어서 명료성, 자명성, 일관성 등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수학자들이 물체로부터 추상된 도형들을 다루듯이 나는 법을 다룰 때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을 도외시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루티우스는 전쟁 발발과 그에 따라 제기된 법적 논쟁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전쟁 당사자 쌍방에 의해 똑같이 수용되어 순식간에 수많은 번역과 판본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루티우스도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전쟁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전쟁 규칙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인도적 목표를 가지고 씌어졌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제목에서도 시사되었듯이 전쟁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난 자기 파멸적인 종교 전쟁에 대해 개탄하고 또 평화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대 국가의 법적 관계를 다룰 때에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과 자연권의 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기 보존과 방어의 권리를 갖듯이 국가도 역시 그런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리하여 해양과 하천에서의 항해의 자유, 평화적 무역의 자유 등을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그에게는 국제법의 아버지라는 또 하나의 명성이 더해집니다. 이 책을 이점을 더 심화시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자연법 이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자연법은 과연 존재하는지. 두 번째, 근대 자연법과 인간이성의 긴밀한 연관에 대한 조사. 세 번째, 전쟁에 관한 법의 필요성. 네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이런 점에 대해 심화시킨다면 대학교 평가자에게 여러분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는 맘팅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